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국익정치연구소의 정인태 대표입니다.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그 외국인 관련해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이 영어 시험들, 영어 IELTS처럼 한 달에 두 번은 있어야 되는데 해외에서 한국어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한국은 이제 앞으로 농업 또는 임업이라든지 축산업이라든지 어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식량,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식량 어떤 뭐 식량난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뭐 쌀 수출을 금지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는 지금 농촌에 가보면은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네,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야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각 분야별로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공부 먼저 하세요 라고 해도 시험 언제 있는데요. 그러면은 갑자기 시험 날짜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뭐 유학을 간다든지 할 땐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데 이건 또 분리를 해놨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EPS 토픽이라고 분리를 해놨는데 저는 한국어 교육이 전공인데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 단어의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단어와 이제 한국어의 어떤 그 어미. 그래서 나는 뭐 사과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나 사과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조사들 그 다음에 먹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패턴들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뭐 단어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단어 뭐 의학 분야다 그러면 의학 관련 단어 또는 농업 분야다 농업 관련 단어 어업이다 어업 관련 단어 축산업이다 축산업 관련 단어들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 언어라는 측면들은 그 분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분야의 언어가 능력이 향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분리를 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웃기는 겁니다. 이게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 싸움.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소속입니다. 한국어 능력은 교육부예요. 교육부. 이렇게 지금 분리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또 다문화 가족들,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을 하고 있는 거. 또 법무부는 또 비자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민부가 만들어지면은 외국인 정책은 다 이민부의 부총리가 담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당장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토픽도 인정하고 다양한 시험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영어는 IELTS라든지 토익, 토플 뭐 다양한 시험들을 인정하잖아요.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확산시키는 이게 정치인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국의 한국어라든지 또는 한글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그 한국 문화, 태권도라든지 뭐 김치라든지 뭐 떡볶이라든지 다양한 한국의 그러한 문화들을 어떻게 하면 세계 진흥을 시킬 것인가 이런 거를 국익 차원에서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내 밥그릇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정치인 그리고 미래를 끊임없이 어떤 사익이 아니라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지금 한국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밥그릇 챙기기예요. 밥그릇 챙기기. 외국인을 가지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나눠가지고 자기들 그 예산 챙기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라 발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외국인이 252만
252만이고요. 재외 국민이 750만입니다. 굉장하죠. 이제 재외 국민 1000만이 넘어가고요. 이제 국내 외국인은 이제 300만, 400만 계속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은 글로벌 국익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해외 활동을 하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뭐 뉴질랜드, 호주, 또 유럽의 뭐 프랑스라든지 다양한 국가들과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이들은 글로벌 정책들을 구현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정치인들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이념을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고, 국민들은 정책을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보면은 뭐 그냥 이념 싸움 하고 있고, 선거 때 보면은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가 하나의, 누가 어떠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 이슈를 가지고 선동을 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의 게임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는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꾸준히 그 정당이 해왔던 정책,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구현, 성실성, 노력,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죠. 그래서 글로벌 국익정치연구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그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이거 다양한 시험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KBS 한국어 능력 시험, KLAT, 또 다른 많은 단체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그러한 한국어 시험들이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또는 유학생이라든지 한국의 뭐 계절 근로자로 온다든지 한국의 각종 그 비자를 받는데 적용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의 어떤 하나의 증서들로서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